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광고 회사에 다니고 있는 사람이고 최근에 그 이력서를 몇 곳에 넣어서 그게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기대하고 싶지 않은데 이번에 뭔가 사주를 봤는데 네. 그게 그러니까 그때 보고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는데 지금 보니까 그 당시에 사주들이 너무 잘 맞는 거예요. 딱딱 떨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딱딱이라고는 하기 좀 그렇지만 뭐 뭔가 흐름이. 그러니까 이제 오히려 그게 이번 달 이것도 맞으면 뭔가 좀 좋을 것 같다? 이런 느낌이 있어가지고 그냥 기대를 좀 하고 있어요. 응원해주세요. 제가 응원할게요.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옷가게를 하고 취미로 미술을 하고 있고요. 이제 내일 모레 인생 첫 소개팅을 앞두고 있고. 말해도 되나요? 왜요? 그냥 상관없어요. 네, 인생 첫 소개팅 앞두고 있고. 설렌다. 네. 그리고 사주는 저 올해 되게 잘 된다고 나와 있어요. 성공을 할 거라고. 언제 봤어요, 사주 그 사주 아이 알아요? 저도 그건데. 네. 그때 같이 봤잖아. 네, 저 그냥 택시 같은 데서. 사주 레전드예요. 그때 처음 보지 않았나 너도? 그 앱을? 그래서 나중에 또 본 거지. 맞아요. 근데 되게 그거 좀 맞지 않아? 그거를 잘 모르겠어. 왜냐면 제가 전 애인과 궁합이 92점이 나왔거든요. 엄청 높은 건데. 진짜 높죠. 근데 거의 지금 전 애인한테 오늘도 문자가 왔는데 안 좋아요? 저를 이제 거의 저주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관계가 끝난 거는 네네. 끝난 지도 지금 몇 달이 넘은 것 같은데. 그쵸. 어떻게 아직도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아니면 리액션이에요? 뭐예요? 아니요, 일방적이죠 거의. 그러니까 대응을 안 해도? 대응을 안 하는 대로 문제가 있을 때가 있고 모르겠습니다. 그럼 좀 스트레스시겠네요. 뭐 정확히 아니요, 근데 뭐 제가 잘못한 게 있을 수 있으니까 괜찮고요. 이거 잘못했다 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요. 잘 정리되어야 될 텐데. 네, 오늘 일단 그래도 1단락도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러고 근데 제가 이 사주 말고 신점을 옛날에 보러 간 적이 있었거든요. 저는 못 봤어요. 근데 그때도 신점에서도 올해 잘 된다고 말을 했어요. 26년? 네. 그래서 그 사람이 그러니까 제가 28살 때 지금 30이고 28살 때 봤는데요. 28살 때 야, 너 지금 그냥 쭉 놀아도 돼. 그냥 이러다가 서른에 잘 되니까 그때 다시 또 찾아와. 무당이 이랬어요. 근데 사주에서도 잘 된다고 해서 올해를 약간 기대하고 있습니다. 설마 방금 시작 전에 그 가게에 대한 그런 게 잘 되는 거 아닐까요? 또? 그건 모르나? 그거는 너무 액수가 작아서 그 정도는 아니에요.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네. 근데 뭐 되게 잘 되고 있어요. 전시도 여러모로? 네, 올해 전시도 안 좋은 건 아니잖아요, 적어도. 네, 이것저것 투트랙으로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그냥 일어나고 나서 봤는데 그 막 월별 사주 이런 거 있잖아요. 월별 근데 그게 은근 좀 잘 맞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올해 진급을 하고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연봉이 좀 올랐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게 좀 맞아요. 막 계약서를 새로 쓸 일이 있을 거예요. 막 이런 거 있죠. 근데 그게 왜 굳이 그 달에 있는지가 좀 신기하다는 거죠. 뭔가 저는 떨어진다고 써 있는 것도 아니고. 저도 신기한 게 저번 달에 계속 계약서를 쓸 일이 있었는데 많은 것들이 딜레이 돼서 이번 달까지도 넘어왔어요. 계약서가. 근데 써 있어? 다 거기에? 근데 안 쓰게 됐으니까 신기한 거죠. 그리고 그니까 제가 올해 이번 달은 이제 말 조심을 하라고 하더라고요. 구설수에 휘말릴 수 있다. 근데 이제 그리고 쪽팔리는 일이 있대요. 이번 달이 7월, 8월. 8월. 쪽팔리는 일이 있을 거래요. 민망한 일이. 근데 그거를 통해서 유명해질 거라는 거예요. 진짜? 그래서 한번 두고 봐야죠. 말 그대로 구설이네. 모르겠어요. 근데 저한테 있는 쪽팔린 일은 하나 예정되어 있는 게 있긴 하거든요. 제가 아는 건가요? 아니요. 말 했나? 안 했나? 어쨌든 뭐 예정되어 있는 게 있긴 해서. 진짜? 그게 아마 좀 그거겠지 그러면. 뭔지 모르겠지만. 네. 많이 쪽팔린 거야? 그냥 제 성격상 좀 힘든 일을 해야 돼요. 약간 퍼포먼스 같은 걸 해야 돼요. 아니 뭐 진지한 거예요? 뭐예요? 엄청 진지하진 않아요. 근데 아무튼 뭔가 그런 걸 해야 된다. 난처한 일이 있을 예정. 난처하진 않은데
어쨌든 제가 해야 되는 거고 뭐 무대에서 예술입니다. 약간. 근데 뭐 그런 걸 제가 해야 되는 상황에 와서 뭐 하게 됐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근황 뭐 좀 자연스럽게 하죠. 저 너무 덥네요. 일단 뭐 열돔이라고 요즘, 하는데. 네. 그러니까 전 출퇴근 때 너무 땀범벅이 돼요 맨날. 아니, 저는 오늘 가게에 출근을 해서 잠깐 화장실 가서 대변을 봤는데 화장실이 그냥 빌딩 화장실 알죠? 완전 그 안에 상가 화장실? 네네네. 닫았는데 너무 더운 거예요. 땀이 진짜 미친 듯이 나서. 아, 화장실에 그 대변 보는 그 시간 동안? 네. 그 시간 동안 땀이 너무 많이 나서 제가 밖에 나갔다 왔는데 그 가게 이제 아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 마라톤 하고 왔냐고. 그 정도로? 네, 얼굴이 왜냐면 그냥 똥을 오래 싸셨나요? 아니요 그것도 안 했어요. 쾌변했어요. 그러니까 완전 그 공기가 되게 순환이 네, 안 돼가지고 차단돼가지고 너무 더워. 습해서 이렇게 네. 찜통처럼 돼 있었구나. 네. 그래서 진짜 괴롭겠네요. 정말 근데 그렇게 괴롭진 않았어요. 왜냐면 제가 땀 날 때 냄새가 막 많이 나는 편은 아니고 좀 빨리 말라요 생각보다. 타고났네요. 근데 땀은 진짜 개 많이 나요. 그래서 지금 그거 정도 걱정 중. 소개팅 만났을 할 때. 네, 근데 네. 그거 좀 잘해야 되는 게. 저 근데 긴 바지 입고 싶거든요. 근데 긴 바지는 어차피 입어도 안에서 땀 나는 건 너가 고통스러운 건데. 근데 이게 열이 몸에 그치. 오르면 위에 회색만 안 입고 네. 다른 색깔. 아니 약간 메쉬 재질 같은 거 입으면 안 돼요? 근데 메시가 없어요. 어쨌든 아무튼 티나지 않는 걸 입고 어차피 모자는 안 쓰니까 그죠. 머리 묶고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안 덥게요? 진짜 그것만 걱정 중. 그래도 뭐 근데 저녁에 만난다고 했으니까. 근데 요즘 저녁도 덥잖아요. 저녁 그 시간 제가 봤는데 그때는 뭐 해도 안 지었을걸요? 진짜로? 네, 그렇지 않나? 그래서 대략적인 뭐 위치 같은 거 생각한 거 있나? 그냥 지역. 마포. 마포 많잖아요. 뭐 망원, 합정. 아니 그거를 이제 정해야 돼요. 그분은 이제 제가 알기로는 인천 쪽에 산다고 하시던 것 같은데. 네. 그래요? 근데 마포로 오시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인천 사람들이 마포가 가까워요. 그 공항철도가. 그렇구나. 그래서 마포구나. 네. 그러면 엄청 가까워. 그 막 마곡 예를 들어서 그런 데 살면 네. 공항철도로 하면 엄청 가까우니까. 연남동 가세요? 아니면 그냥? 저는 그 생각하고 있는 그 바가 있어요. 바가 약간 바를 가자고 하는 게 좀 너무 느끼하네. 네네네. 그래서 약간 근데 맞긴 해요. 그런 거 좀 조심하긴 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 그래서 그러니까 저희가 아니더라도 그 사회적인 인식이라는 게 있는데 첫날 소개팅 날 바를 가지 않을까? 뭔가 너무 아니다. 사람에 따라 다르긴 한데. 뭐 내 1차가 거긴 아닐 거 아니야. 근데 그것도 모르겠어요. 왜냐면 두렵다. 제가 그 듣는 소개팅은 그런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카페에서 만나서 마음에 안 들면 밥도 안 먹으러 가는 그걸로 이해를 하고 있는데 보통 다른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저녁은 다 먹는다고 하더라고요. 일단 확인해야 될 게 식사를 그날 하실 거야 아니면 하고 오세요 이걸 먼저 물어보는 것도 좀 좋은 모습이지 않나? 근데 그거를 물어보는 것도 맞는지 모르겠어요. 당연히 먹겠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으니까. 왜냐면 제가 그걸 물어봤어요. 왜냐면 저는 밥을 5시쯤에 먹거든요. 빨리 먹네요. 빨리 먹는 거예요? 근데 5시 반? 5시 반이 보통 먹는 생활인이 5시에 먹는 사람 잘 없죠. 그래요? 회사원이라서. 근데 그분이 7시에 만나자고 하셨어요. 그럼 이거 저녁 약속인 건가? 저녁밥 약속인가요? 그쵸. 왜냐면 그냥 술 약속 잡아도 7시 이렇게 잡는데 밥 먹고 가진 않잖아요. 네, 그러니까 밥을 그래서 제가 막 주변 사람들도 물어봤어요. 카페를 구해야 되는 건가? 그래서 저는 약간 데이트 느낌을 이라는 거를 그 사람한테 뭔가 어필을 하는 게 뭔가 부끄러운 거예요. 그치. 물론 호감이 얼추 있으니까 소개가 송송잘 됐겠지만 반주할 수 있는 느조 이런 데 가는 게 제일 안전하죠. 제가 그러니까 그게 제가 말한 바가 그런데 유럽처럼 커피도 팔고 술도 팔고 밥도 파는 그런 데 있잖아요. 레스토랑이라 하나? 네네네. 그런 느낌의 그냥 제가 말한 데가 그런데 저는 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런 데를 생각은 해놓은 데가 있는데 거기를 근데 갔는데 많이 갔던데요? 본인도? 나 한 번도 안 가봤어. 근데 가려고 추천을 되게 많이 받았어요. 이번에? 아니면 예전부터? 예전부터. 좋다 거기? 네네. 근데 이제 노래 나오고 이런데요? 아니 노래도 모르겠어요. 근데 그 노래가 주인 바가 아니에요. 근데 거기가 약간 뭔가 조용할 것 같은 거죠. 근데 나는 이제 거기서 안녕하세요. 이게 약간 좀 빡셀 것 같다는 생각이. 근데 재즈 정도는 깔려 있긴 해야 될 것 같은데. 근데 BGM 정도는 깔려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네. 그분이 나이가 좀 어리다고 해야 되나? 에? 아니죠, 이제 그 정도면 어린 나이인데. 네, 그죠? 20대 후반이니까. 그러니까 뭐 그냥 자연스럽게 하면 될 듯. 아, 네, 근데 떨리긴 할 것 같아. 그래서 저 굉장히 떨려요. 그 뭐 긍정적이고 부정적이고 떠나서 네. 상상이 안 되네요. 저는 그 모르는 외간 여자를 그것도 말한 것처럼 사귈 수도 있다는 어떤 전제를 가지고 있는 맞아요. 만남을 한다는 알지도 게 못하는 사람과 타인과 그러니까 그분도 소개받는다는 게 뭐 친구 소개받을래로 한 건 아니잖아요. 맞아요. 굳이 그렇게 그러니까 중립적으로. 제가 그때 되게 취해서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이제 술을 먹다 제가 그때 봤어요, 그러면? 소개해주세요. 인스타도 그때 본 거예요, 이렇게? 저한테 이제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진짜 좋아하는 언니가 있다. 근데 둘이 너무 잘 맞을 것 같다는 거예요. 약간 그러면서 이제 혹시 소개해줘도 되냐고. 너 마음대로 해주세요. 좋아요. 그냥 이렇게 했어요. 저는 그때 술 먹고 있었으니까. 근데 이제 막 얘기를 하고 뭐 사진 달라 해서 막 사진 좀 주고 이렇게 해서 이제 보냈어. 근데 이제 좋다고 막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요? 이러고 제가 이제 그 사람 그냥 나중에 내일 그럼 대화해야지 이러고 팔로우 해놓고 이렇게 한 3시간 지났는데 마팔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뭐지? 이랬는데 뭐 자동으로 왔더라고요. 그날 밤에? 네. 근데 어쨌든 그때 새벽이었으니까 술 먹고 있었어요. 다음날 왔죠, 마팔? 네, 다음날 와가지고 딱 아침에 일어나서 봤는데 이거 말 어떻게 걸어야 되지? 그래서 회피 엄청 하다가 그 다음날 말을 걸진 않았었으니까. 네, 그 사람도 안 걸었어요, 저한테. 마팔만 띡 하고. 그러면 서로 그냥 내용만 공유하고 있던 상태였던 거야? 그냥 소개를 해주기로 했어. 그러니까 소개를 할 거고 인스타는 이거다가 아마 공유가 된 것 같고. 그러니까 왜냐면 제가 그분한테 일부러 많이 안 물어봤어요. 너가 직접 알아가고 싶어서? 분한테. 아니, 그러니까 그냥 솔직히 말해서 물어본 것 같기도 한데 기억이 안 나요. 술을 많이 먹어. 그럼 너가 안다는 건 그냥 뭐 나이 정도 이런 거만 안 건가? 그냥 인스타랑? 나이도 사실 몰랐어가지고. 그럼 물어봤어, 너가? 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어제 듣지 자기한테 않았어요? 3번 물어봤다고. 그분이? 그 해준 사람이? 네, 해준 사람이야. 그래서 이러고 머쓱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제 입장에서는 누굴 소개시켜준다는 게 네. 되게 번거로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되게 저는 그거 자체가 좀 좋은 신호가 아닌가. 근데 이게 되게 신기한 게 뭐냐면요. 일단 그분과 제가 만난 지 한 달이 채 되지 않았어요. 그 여자도? 저를 소개해준 여자분. 네. 근데 그분이 저를 되게 좋게 보셨나 봐요. 그리고 둘이 엄청 잘 맞을 것 같다고 엄청 적극적으로 해준 거예요. 그거를 그날 그러니까 그 소개 인스타 마팔하기 전날 처음 나온 거예요, 그 얘기는? 아니 네. 전부터 뭐 아는 동생이 있었다 그건 아니고? 네. 소개해주세요 했는데 근데 자기가 멈칫하다가 자기가 진짜 잘 맞을 것 같은 사람이 있다고. 근데 이 사람이 자기랑 엄청 소중한 언니라고 하면 어떻게 아는 무슨 사이예요? 생각을 했냐면 그렇게 소중한데 그니까 한 달 본 나를 그러니까 저도 그쪽이 뭐 별로라는 게 아니라 네. 그렇게 좋은 사람 자기가 만나던가 뭐 이런 생각도 들잖아. 그분이 만약 솔로라면. 근데 그분은 남자친구 있어요. 그래요? 그건 다행이다. 그럼 진짜 그분이 그쪽을 좋게 봤다는 건 확실하네. 네. 아무튼 뭘로 봐도 그럴 수 있죠. 왜냐면은 굳이 뭐 좆대라 이러고 하는 건 아니잖아. 그쵸. 복수하려고 그 여자분한테. 그쵸. 맞아, 그럴 리는 없죠. 그러니까 저는 이거 자체가 엄청 긍정적인 그 에너지가 좀 많은 것 같긴 해. 너가 무슨 뭐 적극적으로 나 제발 소개 좀 시켜줘 이것도 아니니까. 그쵸, 가볍게 얘기했고. 그리고 그냥 뭐 외롭다 만나고 싶다 이렇게 할게. 저도 너무 이렇게 부담 되게 이렇게 할 필요 없고 만나고 뭐 취향 아니고 이러면 그냥 친구 나와도 돼요. 이러기도 했어요, 저렇게. 근데 뭐 어쨌든 뭐 그런 게 됐고 그래서 제가 약간 소개다라는 거를 이 사람한테 언급을 계속 약간 좀 회피 좀. 그 단어 자체. 네, 단어도 피하고 있는데 이분은 약간 어느 정도는 소개라고 생각을 해서 막 자기가 예쁜 데를 잘 모른다라고 얘기를 하는 걸 보면 어쨌든 소개하는 알고는 있지만. 그렇죠. 왜냐면 보통 우리가 친구를 만나는 건 예쁜 곳에서 만나진 않잖아요. 그 워딩 자체가. 네네네. 그래서 좀 설레더라고요. 마음이 오랜만에 두근두근하고. 근데 그거 자체를 즐기시면 좋겠고 저는 순간을. 네. 그러면 이건 좀 뭐 그냥 그런 거 미리 생각 안 하실 것 같긴 한데 중점적으로 뭔가 보게 될 것 같은 그런 게 있나요? 처음 보는 여자. 저는 저랑 코드가 맞아야 돼요. 그거는 이제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약간 이 사람을 제가 봤을 때 약간 좀 짜치는 부분이 느껴지면 안 돼요. 무엇이든 간에 외모를 떠나서 뭔가 내적으로
뭐 그게 예의가 없는 걸 수도 있고 뭐 그쵸. 많겠죠. 예의가 없든 뭐가 없든 갑자기. 그런 부분이 생기면 마음이 안 생기는 것 같아요. 뭐 갑자기 정치 얘기를 바로 한다든지. 난 그건 그러니까 할 수 있는데 뭔가 아니 그러니까 네. 제 생각에는 약간 이런 부적절한 거인 것 같아요. 맥락에서. 제 생각에 이런 거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영화를 좋아해서 왓챠에 가입을 했어요는 좋아. 네, 괜찮아요. 예를 들어. 그쵸? 근데 이제 왓챠에 가입을 했는데 뭔가 본 영화 리스트가 나쁜 영화라는 게 아니에요. 네. 태풍 클럽 뭐 이런 거예요. 네. 뭐 저 이와이 모르는 슌즈 영화도 뭐 어쨌든 뭐 그런 류의 영화들이 있어요. 약간 힙시한? 아 약간 힙한 어느 정도 영화? 그걸 봤다는 사실만으로도 규정될 수 있는 부분이 어느 있는 정도 그 영화들. 카라를 만들 수 있는 아, 뭔가 그러면 네, 뭐 에반게리온 푸사 잠깐 해봤었고 이전에 근데 뭔가 서브컬처에 대한 관심이 있으실 것 같긴 해. 근데 아닌가? 그게 좀 제대로 있는 게 아니면 저는 또 그쵸. 근데 머벅관으로서 그리고 이게 또 깊고 얕고의 문제는 아니잖아요. 아, 그쵸, 얕더라도 그게 진정성 맞아요. 이런 게 더 중요한 거잖아요. 맞아요. 네, 무슨 그 레벨로 그러니까 내 외피가 되느냐 그쵸, 그쵸, 그쵸. 이런 차이. 그건 분명히 다르거든요. 다르죠. 그러니까 막 어떤 사람이 백치미가 있다 해서 무조건 싫은 게 아니잖아요. 네, 네. 그 태도나 뭐 이런. 그 대화가 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아, 소개팅 얘기 재밌네요. 나 떨려서 네. 즐기시고 네. 잘 됐으면 좋겠어요. 고마워요. 그날 잘 하세요. 네. 좋은 결과 있길 바랍니다. 운전 연습하고 만나러 가요. 왜요? 아, 그냥 운전 연습가 차 생겨요? 잡혀 있어서. 차 생겨요? 차? 생길 수도 있고. 아, 그럼 또 근황 토크 느낌으로다가 근데 요새 저희 그 한국 주식 어때요? 아, 어떻게 주식. 생각하세요? 제가 너무 아쉬워요 지금 사실. 왜요? 그 최태원이 사기 한 하루 전에 아, 회장님? SK 네, 회장님? 제가 그 타이거였나 코덱스였나 그 네. 레버리지 딥의 수업을 다 듣고 8,000원을 내고 저는 오른다고 생각하는 편이거든요. 이거 페닉스의 개쩌네? 그 페닉셀이긴 했지. 네, 그리고 이제 곧 월간 형들이 한번 빨겠구만. 그러니까 인버스 쇼충이들 다 이렇게 털고 한번 파열적인 반등 하겠는데 생각을 해서 V자 반등. 목요일에 제가 레버 수업을 받고 했는데 장이 마감이 된 거예요. 근데 그 수업이라는 게 좀 그래서. 궁금했는데 그냥 틀어놓는 그런 거죠? 인간 같은? 네, 맞아요. 그러니까 뭐 뭐 검사를 안전교육 하고 이런 거 있죠. 안전교육. 그런 것도 아니죠? 검사 받거나. 네. 안전교육 같은 느낌. 그냥 뭔가 계정에다가 그거를 응. 그냥 할당해주기 위한 어떤 걸 장치 맞아요. 같은 거지? 맞아요. 그래서 최소한. 4,000원씩 두 번 해서 돈을 내요? 네, 4,000원, 9,800원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목요일쯤에 이제 레버를 이제 하려고 주문을 걸어놨는데 분명히 제가 30주 주문을 했거든요. 근데 주문 취소가 돼 있는 거예요. 장이 다쳤나? 그리고 제가 근데 그날 좀 바빠가지고 일어났더니 그냥 파멸적인 반등이 이미 돼 있어가지고. 그게 바로바로 안 사지는 경우도 있고. 그게 너무 열받더라고요. 그럼 제가 직접 레버리지를 체결해본 적이 없어서 그런데 네. 예를 들어서 지금 실제 주식이 20% 올랐어. 그럼 40%가 오르는 거죠. 그럼 그 단순히 진짜 그렇게 2배가 올라요? 네, 근데 이제 30%. 떨어지는 것도 2배가 떨어지는데 아마 제가 제가 교육을 대충밖에 안 들었어요. 그냥 저는 이제 오를 때 2배 먹는다라는 것만 알고 있어요. 퍼센트가. 근데 나는 그냥 무조건 오른다 생각을 했으니까. 그거를 보통 숏 친다, 롱 친다 해서 하잖아요. 숏은 그거. 그러니까 떨어지는 걸 거는 거고. 그쵸. 그리고 심지어 그게 인버스. 이 2배뿐만 아니라 3배, 4배도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 정상적인 건 아닌가? 하이닉스는 그 세븐일의 상품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상품을 만들어야지 되는 거고. 근데 궁금한 그 만드는 주체는 또 나라예요. 나라에서 뭐 승인을 아마 해줘야 될걸요? 아. 네, 해줘야지, 뭐 금융당국에서 해줘야지, 뭐 이제 어디서 만들어서 이렇게 금융상품을 만들고 뭐 이런. 얼마 들라 했어요? 제가 이것도 그 썰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이닉스가 파멸적인 폭락을 하고 있을 때 저희 할머니가 100만 원을 주시면서 지금 사람? 아니 그게 아니라 이거 그냥 어떻게 되든 상관없으니까 한번 주식으로 굴려봐라 라고 해서 그래서 네 이러고 파멸적인 하락. 그래서 파멸적인 하락 했잖아요. 수요일에 화요일쯤에. 그래서 그때 이제 너무 이거 하락장이 좀 지속될 것 같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때는 처음에. 그게 며칠 정도 된 거야? 저번 주에요 그냥. 그래서 좀 지속될 것 같은데 해서 일단 20만 원으로는 이제 뛰기를 하려고 이제 해외 물품들을 샀어요. 80 정도가 남았잖아요. 그러고 이제 조금 이 주식 커뮤니티도 좀 보고 주식을 좀 이제 하려고 하니까 쓱 봤는데 무조건 오를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느낌이 아니라 그냥 저는 사실 그 커뮤 매매법이 제일 정확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뭐 그런 글들이 올라오면 사야 되고 막 이런 거 느낌? 예를 들어. 네. 그러니까 글들이 그러니까 뭐 호들갑 글이 중요한 게 아니라 호들갑을 떨면서 그러니까 너 내가 떨어질 거라고 했지 어떤 거가 뭐 하면서 뒤에 붙이는 이유 있잖아요. 그게 말 같지도 않으면은 곧 올라요 보통.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너가 판단했을 때 그 합리적이지 않은. 네네. 근데 그분들은 합리적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예를 들면은 뭐 특히 이번에 오른다고 하면서 하는 사람들이 무슨 말을 했냐면 애플이 그 창신? 중국 반도체 창신에서 이렇게 뭐 네. 잘 안 됐다. 걔네가 뭐 가격 싸게 안 맞춰준다. 근데 그건 중요한 그건 지표가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하이닉스가 몇 %씩 오르겠습니까? 그게 아닙니다. 주식은 생각보다 돈놀이가 좀 더 심해요. 뭐 특히 미국 주식 오래 보면 게임스탑 뭐 이런 거 아시잖아요. 그런 거 보면은 돈놀이가 심하기 때문에 그냥 이 심리적인 게 더 중요하다고 느낄 때가 많아요. 요즘 특히. 그러니까 저도 보면 느끼는 게 일단 그 본질적으로 주식은 오르거나 내리니까 그 상황마다 맞거나 틀리잖아요. 그러니까 판단이라는 게. 그러니까 그것 자체도 저는 뭔가 그러니까 틀려도 안 이상하고 맞아도 안 이상하다는 생각이 일단 들고 어떤 상황에서도 당연한 얘기긴 한데. 근데 그건 있죠. 경제적인 성장이 전체적으로 올라가고 그 아래에 있는 메인 테마주가 경제적 성장을 뒷받침하고 있으면 여기에는 돈이 무조건 많이 도니까 당연히 오르는 것도 있죠. 그쵸. 그런 큰 이야기, 거시적인 게 당연히 벗어날 수는 없는데 그렇죠. 말씀하신 것처럼 무지성인 경우도 많은 것 같더라고요. 무지성 많고요. 네. 굉장히 많고. 왜냐면 한국 사람들도 그렇게 해요. 그냥 떨어지니까 팔고 뭐 무섭다 팔고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그렇죠. 실제로 왜냐면 돈이라는 게 그냥 내 기분을 생각보다 많이 결정을 하다 보니까 이게 좀 큰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막 저는 그때 약간 그 생각을 많이 했으니까 그 외국인들이 물량 다 팔고 떠난다? 뭐 이러면서 걔네들이 하는 게 그러니까 외국인과 국내 개미를 척지고 그러니까 외국인을 어쨌든 약간 오랑캐처럼 취급을 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렇게 적을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 대상을 만들고 지금 우리나라의 개미들 그러니까 대중들은 고통을 받고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재명을 공격을 합니다. 이런 것도 되게 웃기더라고요. 그냥 그 지랄 하고 있으면 그냥 오르겠구나. 재밌는 쇼츠 봤어요. 저 최근에 그 언젠지 모르겠는데 기자가 아마 그 대통령한테 그 주식 막 9천 찍고 이럴 때는 막 샴페인 막 터트리는데 지금 어떡하냐 막 이런 식으로 막 약간 했나 봐요. 근데 이재명 아저씨가 제가 언제 그걸 뭐 축배를 제가 언제 들었나. 같이 든 것도 아닌데. 네 그렇게 해요. 사실 그때 맞아요. 그냥 그 금융권 그게 좀 화제됐잖아요. 그죠. 뭐 올랐다. 그러니까. 그래서 자기는 일부러 언급을 피했었다 이러면서. 그리고 사실 대통령이라고 해도 그렇게 주식을 저는 오르락 내리락 시킬 수 있을 것 같지도 않아요. 아무리 그 정책적인 압박은 줄 수 있어요. 어느 정도는 그러니까 그걸 길은 만들어줄 수 있지만, 그러니까 결국은 그 돈을 운영할 수 있는 사람. 그쵸. 뭐 굳이 따지면 월가 형이죠. 또는 세력들. 세력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세력의 대우는 되게 중요하고 그 세력은 결국은 저는 어느 정도는 그러니까 뭐 미래를 전망하고 뭐 애널리스트들이 어떤 걸 분석하고 정보를 이것도 있지만 이 개인 투자자들의 어떤 심리 상태 같은 것들을 이런 식으로 저런 식으로 자극하면서 오는 게 그거 아닐까. 그래서 보통 성공한 개인 투자자들은 그러니까 좀 편견적으로 성공한 개인 투자자들은 그냥 사놓고 안 보는 사람들이지 않나 싶어요. 그리고 또 첨언하면 그 경제 분야에 대한 정책이 전 되게 더욱더 뭔가 결과론적인 게 예를 들어서 이번에 그 레버리지 만든 것도 말 많잖아요. 레버 만들어서 그 김용범 씨인가? 뭐 어디 장이 만들었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분이 만약에 만들었는데 막 계속 올랐어. 그럼 막 빨아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근데 그것도 아마 너무 템코 2, 3대남 형님들은 안 빨 수도 있어요. 막 너무 또 장을 그 도박판으로 만들었다 이러면서. 원래 도박판이었어요. 그쵸. 그러니까 정합성에 의해서 움직이는 판이 아니에요. 정합성이니까 중요하지만 많은 것들을 결정하지 않아요, 생각보다. 그러면 그 정합성 안에는 이 기술이든 아니면은 이 회사의 논리뿐만이 아니라 여기 있는 투자자 그리고 투자자라고 하는 개인들의 심리 또는 자본 운용가들의 어떤 쥐락펴락하는 그런 것들이 다 있죠. 변수가 너무 많고. 너무 많죠. 그냥
현상처럼 받아들여야 될 것 같아요. 저 주식을. 진짜 다 페노멘이라 생각하는 게 제일 좋아. 진짜. 그래서 저도 그래서 좀 손해를 봤어요. 그래서 좀 계산을 해보니까 한 많지는 않지만 20만 원 정도 벌 수 있었는데 제가 완전 하루 만에 20만 네. 원 벌 수 있었을 거예요. 네, 그게 잘 안 됐더라고요. 좀 속상합니다. 위로 심심한 위로 드리고. 감사해요. 더 자세한 건 경제 TV 같은 거 찾아보시고. 네, 저희 잘 몰라요? 이제 저희 얘기할 게 있었죠. 아, 그래서 장안의 화제작 영화 호프에 대해서 얘기를 우주 명작 호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아, 저는 네. 그럼 이제 얘기 시작하기 전에 그냥 각자 5점 만점에 몇 점인지 먼저 얘기하고 할까요? 아, 네, 좋아요. 저는 뜨거워졌다. 잠깐 먼저 봐. 잠시 방송 사고가 있어가지고 네. 다시 호프 얘기 해볼까요? 영화 호프? 아, 좋아요. 별점부터? 네, 먼저 네, 별점 먼저. 저는 당당하게 말할게요. 3.5점. 3.5점? 네. 저도 말씀드려도 되나요? 네. 5점. 그럼 혹시 지금까지 5점 영화 다른 거 뭐 한 2개, 3개 좀 얘기해 줄 수 있나요? 저는 일단 러브 익스포저라는 영화 좋아하고요. 근데 그게 딴 데서도 이제 제가 말씀하신 게 기억이 나니까 나오는데 꽤 엄청 좋게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아, 저 유명한 영화 좋아해요. 예. 그러니까 유명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게 그러니까 완전 마이너한 그런 건 아니었다는 이런. 맞아요. 예. 마이너한 영화. 인정을 받는다. 그러니까 어떤 맞아요, 부분에서. 맞아요. 예. 인정받는 영화예요. 그리고 두 번, 뭐, 딴 것도 있나요? 또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영화 안 본지 모르겠어요. 그거 생각 안 나면 말 안 해줘도 돼. 저도 아무튼 5점이면 엄청 좋았다는 거잖아요. 네, 정말 좋았고 네. 흠잡을 데가 없다. 흠잡을 때? 뭐 있긴 한데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대수롭지 않다? 네, 대수롭지 않다. 뭐 1도 대수롭지 어떻게 얘기해야 될까? 어떻게 뭐 그냥 자유롭게 왜 좋았는지? 좋아요. 저도 근데 좋았어요, 사실. 그러니까 저는 호프가 일단 흥미로운 점은 어쩌다 보니 한국 영화의 기대주가 되어서 이제 어떤 그 난해함을 통해서 대중들한테 불쾌감을 유발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일단 그 부분도 특기할 만한 지점이에요. 난해함이라는 게 불쾌함을 유발할 수 있다는 거. 그것도 되게 재밌는 지점이에요. 불쾌할 일은 아니죠. 사실 그 자체만 보면. 네, 그쵸. 그것보다 난해한 영화들이 싸고 넘쳤는데, 네. 굳이 호프만 가지고 그렇게 얘기할 필요가 있습니까? 근데 그걸 가지고 보니까, 예를 들어서 난해하면 안 보면 되는데, 불쾌함까지 여기는 사람들이 있고, 아마 그분들은 아마 돈을 날렸다고 생각하니까 기분이 나쁠 것 같긴 해요. 그리고 저는 그러니까 영화를 보는 방식은 되게 여러 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특히 저는 되게 시네마 경험을 되게 좋아해요. 그러니까 영화관에 되게 자주 가지는 않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알기로 이제 우리가 지금은 뭔가 영화관에 가면 조용히 있어야 될 것 같고 네. 뭔가 뭐 엄청 조용히는 아니더라도 그쵸. 시체 관극이라 하죠. 심하면. 그건 뮤지컬이기는 한데 네. 그게 아니더라도 그냥 뭐 최대한 조용히 여기고 네. 약간 그게 되게 어떤 감상 표준처럼 잡혔잖아요. 근데 이전에는 영화관이라는 데가 영화가 틀어져 있으면은 그냥 이제 술 먹고 영화관 잠깐 와서 떠들면서 영화 보고 이런 곳이 영화관이었어요. 시끌벅적했겠죠. 네, 근데 그런 것을 상상하게 하는 영화가 저는 호프이기도 해요. 어떤 면에서는 웃기면 깔깔거리고 한국 영화들 어렸을 때 저 아라한 장풍 대작전 뭐 주유소 습격 사건 2, 뭐 이런 거 이제 보러 가면 사람들끼리 깔깔댔던 게 아직도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뭐 그런 게 아니더라도 또 제가 이제 호프를 긍정하는 큰 이유는 그러니까 믿음에 대한 이야기죠. 네. 어떻게 보면 네. 희망이라는 것도 믿음의 일종이잖아요. 그 나홍진 같은 경우에는 뭐 그런 이런 걸 분석하는 건 좀 별로라고 생각을 하긴 하는데 이거는 어쨌든 곡성을 사람들이 좋게 쳐서 호프가 기대주가 되었으니 곡성의 어떤 방법론이 호프가 그렇게 다르지 않다는 걸 이야기를 하면서 호프가 나쁘지 않다는 걸 이야기하기 위해서 대충의 이야기를 해볼게 제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곡성 같은 데에서는 곡성도 재밌게 봤어요? 저는 그냥 그 당시엔 10년 별점으로 전이긴 여기가 한데. 3점? 네. 그러니까 곡성 같은 경우에는 내가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그러니까 관객이 계속 의심이 들긴 하죠. 왜냐면은 우리는 영화를 볼 때 정보를 취사 선택하지 않잖아요. 모든 정보, 그러니까 영화라는 거의 어떤 태제는 뭐냐면
프로덕션이 이미 다 끝났기 때문에 여기 있는 정보들은 다 중요할 거라는 그쵸. 그리고 그거에 있어서 한국 영화의 지금까지 한국 영화의 흐름은 그 정보의 어떤 량의 어떤 크기가 어떤 면에서는 되게 중요한 것처럼 여겨졌어요. 그래서 봉준호 같은 감독들이 잘 된 거죠. 뭐 디테일, 봉테일 막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쵸. 그 이 뭐 골목 씬에서 네, 이 골목에 얼마나 많은 네. 정보량이 있냐. 네. 근데 그게 중요하지 않은 영화예요, 호프는. 그리고 애초에 나홍준도 그거를 중요하다고 여기는 인간이 아니고 곡선 같은 거를 보면. 그렇게 했을 때 그러면 호프는 그 감격을 어떤 방식으로 좀 더 제가 느끼게 확장을 하느냐라고 하면은 냄새. 냄새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냄새도 어떻게, 뭐 시점 뭐 이런 것도 뭐 얘기할 것도 많지만 냄새, 그러니까 뭐 똥냄새도 있을 거고. 그러니까 끈적이는 냄새, 이 냄새는 뭐야? 관객이 절대 맡을 수 없는 냄새를 되게 연극적으로 표현을 해요. 이거 연극적이라고 얘기할 때는 좀 어색할 수 있지만 일단 뭐 호프 대사 자체가 아무 그 서로의 아무 충돌 없는 연극적인 대사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했을 때 또 그 냄새를 우리한테 맡지 못하는 냄새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없는 어떤 대상 같은 것들을 계속 이렇게 떠오르게 하면서 그 냄새는 또 어디로 가냐면요, 우리의 어떤 그걸로 가죠. 어떤 우리의 천원? 뭐 인간의 천원도 가요. 그러니까 아바타가 되기도 하는 영화인 거죠. 네. 예를 들면은 우리의 이 덩근형은 누구? 이제 똥근형? 덩근형은 제일 이제 더러운 곳이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 더러운 곳이고 더럽고 피해야 하는 곳이고 닦아야 되는 곳이고 그거를 들키지 않고 냄새가 나지 않기 위해서 손가락으로 막은 게 유머지만 또 흥미로운 점 중에 하나는 외계인들은 구멍이 없어요. 거기서 분명히 말을 해요. 되게 안 보이죠? 네, 구멍이 뭐가 없네? 생식기 막 볼라 했는데. 네, 그러면 외계인은 우리보다 고등한 생물일까요? 뭐 이런 질문을 계속해서 던지는 거죠. 그래서 되게 재밌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 가지. 뭐 예를 들면은 정호연이 외계인 여러 명이 있다는 걸 빨리 알려줘야 돼가지고 막 자전거 타고 막. 자전거 미친 듯이 갔는데 이미 알아. 아니 뭐 아는 거는 둘째치고 가가지고 그게 아무것도 중요해지지 않아요. 그 누구지? 그 약간 좀 사이코 영배 집에 갔을 때는 음문서. 뭐야 이게 바로 이러잖아요. 그냥 그건 뒷전이 돼버리는 거예요. 외계인이 여러 명이 있다는 어떤 위기감보다 지금 이 사람의 장기가 집 꼴이 이상하다. 네, 그 꼬라지가 더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호프는 너무 치밀한 영화예요. 솔직히 말을 하면. 너무 치밀? 네, 엄청 치밀한 영화예요. 제가 느끼기에. 그리고 곡성만큼 치밀하게 설계할 수 있는 사람이 돈을 더 많이 박혀 있고 이거를 대충 했겠습니까? 상식적으로? 그쵸. 그러니까 나는 그것도 잘 이해가 안 돼요. 대중적으로 대중들이 대충 했네. 이재명 빡대가리라고 생각하고 트럼프 빡대가리라고 생각하고 이게 이해가 안 돼요. 아니 당신들보다 다 그 정치 권력의 정점. 트럼프 같은 경우는 사업에 어느 정도의 정점을 오른 사람들인데 의도라는 건 있을 것이다. 네, 아니 의도라는 게 있을 것이다라고 어렴풋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자리는 네, 그 자리라는 거는 운으로 주어지는 자리가 아니에요. 살다 보면 알겠지만 아니 무슨 뭐 프랜차이즈 해가지고 이렇게 열심히 사는 사람 보면서 600억 강화하는 사람들이 그니까 그치. 몇 천억 몇 조. 뭐 그런 거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바보라 합니까? 그냥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게 하네요. 제 생각에는. 그렇게 하네요. 네. 저도 막 거의 대부분 동의가 되는데 뭐 하나씩 그냥 생각나는 거 얘기하면 예를 들어서 프로덕션이 끝난 거라 했잖아, 영화는 태제가. 그러니까 거기에 불필요한 게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가 영화에서 그러니까 우리는 있을 수 없다는 전제를 그치. 하고 보죠. 그러니까 모든 게 그러니까 넣고 싶어서 넣은 거라는 거지. 맞죠. 왜냐면 잘 넣는 부분이 더 많으니까. 뭐 꾸겨서 들어갈 순 없잖아. 뭐 우연히 들어간다거나 이런 거는 뭐 그런 건 실수한 게 아닌 이상은 없죠. 예를 들어 실험 영화가 아닌 경우. 그렇죠. 화장실 장면 같은 게 없는 거 예를 들어 그런 거 아닌가요? 사실. 그렇죠. 예, 그런 게 다 덜어내진 거잖아요. 아무튼 네. 그런 것도 그렇고. 그러니까 치밀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뭔가 그런 많은 게 당연히 말씀하신 것처럼 의미가 있는 것들인데 그거를 뭔가 그 감독이 일부러 그거를 이렇게 막 구조적으로 네. 이렇게 다 그거니까 이거다 이렇게 일부러 안 한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흙 뿌리듯이 일부러 뭔가 많이 뿌려놓은 것 같고 그러니까 뭔가 제가 계속 생각나는 게 뭔가 그걸 사람들이 계속 쫓아가게 하고 계속 떠올리게 하고 생각하게 하는데 가면은 또 그 예상한 답이 100%라면 거기서 한 뭐 70%만 계속 준다거나 60% 이런 식으로 계속
뭔가 이렇게 약간 짓궂은 장난질 장난을 치고 있다는 느낌이 계속 들긴 했어. 근데 저는 그거를 짓궂다라고 생각을 안 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냥 그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간단한 영화 촬영을 하러만 가도 생각보다 많은 것들을 통제를 해요. 그쵸. 촬영이라는 걸 해보면 알죠. 네. 저도 광고를 해봤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네. 생각보다 되게 많은 것들 신경 써야 되잖아요. 네. 그게 그냥 가서 무슨 핸드폰을 찍고 이런 게 아니고 네. 돈이 들고 수십 명의 스태프가 있고. 그러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충 할 수는 없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게 맞나? 그러니까 물론 이제 나홍진 같은 경우, 뭐 그럴 수는 있어요. 뭐 조금 흩뿌려 놨을 수 있다 쳐. 근데 그 감각도 저는 가히 천재적이다. 그러니까 뭐 못났다 이런 개념을 떠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요. 뭐 그러니까 중요하게 획기하는 그러니까 호프는 거의 뭐 예를 들면 이제 한국 영화인 차우 같았다가 어쩔 때는 그 서부극이 돼요. 웨스턴. 네. 말을 타고 네. 굳이 하게 되면 어쩔 때는 갑자기 아수라가 되고 갑자기 아바타가 됐다가 진격의 거인이 됐다가 그래요. 그러니까 진짜 걔 열받으면서 제가 제일 빵 터진 부분이 뭐냐면 그 이제 외계인이 눈물을 흘릴 때 아무리 봐도 에렌 예거의 진격의 거인이죠. 그 생긴 게. 근데 그거를 다 보고 난 후 이제 그 어촌마을 사람들 알죠? 좀 더 멋진. 네네, 좀 더 멋지게 꾸미고 온 사람들. 그 중에 한 명이 상반신이 달려서 말만 그건 그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진격의 거인인가? 뭐지? 이렇게 했을 때 나 진격의 거인 봤지롱. 진격의 거인 맞아. 거기 나와요? 그게? 진격의 거인? 그러니까 그 씬이 되게 그 유명한 씬이에요. 그러니까 거인의 잔혹성을 위해서 말을 타고 달리고 있는데 하반신이 붙어. 그거만 돌아오는 그런 씬이 있어요? 네네. 그거 되게 재밌더라고 그 장면 자체. 네, 근데 그게 되게 그런 어떤 게임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거의 100%네요 그건? 진격의 거인에 대한 그거라는 거. 아니 너무 많아요. 근데 그거 말고도 많을 거예요. 엄청 많을 거고 그리고 그 이제 그 뭐죠? 이 함선이 모선이 떨어지는 그거는 그 장면은 거의 너의 이름이고 운석 같죠? 네. 너의 이름의 원경이 떠오르고 그러니까 이게 너무 많아요. 정보가. 근데 그거를 의도 안 했다고 할 수 있나에 대해서는 저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게 운석 떨어지는 CGI 그거 하려면은 그 장면만 해도 몇억일 텐데. 그리고 그 로켓도 아마 제일 비슷한 거를 골랐을 거라 생각을 거죠. 그리고 뭐 예를 들면은 그러니까 너무 많아요. 그쵸. 나열하면 끝이 없을 것 같긴 해요. 그리고 정우성이 계속 쳐맞는데 맞는 행위만 중요하고 정우성은 절대 죽지 않는다. 황정민? 아니지 정우성. 정우성이 조인성. 그치. 조인성은 계속 맞아야 되죠. 다른 사람이었으면 죽었는데. 이미 진작에 죽었을 그거를 절대 죽지 않아요. 그러니까 맞는 게 중요하고 추격하는 것만이 중요해서 하고,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머릿속에 있는 정합성을 계속해서 건드리는데 아마 그것들이 불쾌한 거죠. 왜냐면 아무리 영화라도 아무리 뭐라도 막 이런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보통은. 그래서 제가 저희 연락할 때 얘기했지만 그 노호프 영화가 되게 흥미로웠던 게 그 평가에 대한 그런 쟁점 이런 게 또 재밌었거든요. 저는 이런 적은 없었던 것 같은 게 그러니까 뭐 재밌게 본 사람 있고 재미없게 본 사람은 항상 있잖아요. 네. 근데 호프는 그 말씀하신 그런 특성들 때문인지 서로 뭐 대다수는 아니겠습니다. 뭐 재밌게 본 사람들이 재밌게 안 봤다는 사람한테 뭐라 한다든지 재밌게 안 본 사람이 재밌게 본 사람한테 그게 어떻게 재밌냐라고 억지로 재밌어 하지 마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너무 재밌었던 게 그냥 그러니까 한국이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많은 분의 어떤 영화 관람하시는 분들의 그 방법론이 뭔가 이렇게 획일화돼 있진 않나?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거는 엄청 획일화되어 있죠. 특히 한국은 엄청 설명적인 씬이 많은 편이에요. 근데 제가 말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어렸을 때 한국 관련된 영화만 보다가 머리가 좀 크고는 아버지가 영화를 많이 좋아하셔서 외국 영화를 봤는데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왜 갑자기 이렇게 되지? 좀 설국다. 얘는 왜 갑자기 화가 났지? 했는데 한국에서는 예를 들어서 얘가 화가 났어요. B가 A한테. 그러면은 B가 A한테 화났다는 거를 설명을 해요.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근데 해외 영화에서는 A랑 B를 이렇게 슬쩍 보는 걸로 넘어가요. 근데 그게
삐가 화났다는 어떤 표시예요. 그러니까 더 읽는 거에 어느 정도, 그러니까 이 화면이든 이미지를 읽는 거에 외국 사람들이 저는 더 익숙해져 있다 생각해요, 한국보다. 근데 이제 그 능력이 부족하다 보니 네. 아마 호프도 제대로 읽지 못하는 게 좀 크지 않았을까. 그러다 보니 이제 호프에 대한 그 평 자체도 뭔가 게임처럼 하나에 난 이것까지 찾았고 막 연결 짓는 거에 너무 몰두하는 그런 것도 많았던 것 같고. 그러니까 근데 그게 저는 재밌는 것 같은데. 그쵸. 그러니까 그런 것도 그렇고 뭐 말을 했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막 대사가 어색하다라는 말도 많잖아요. 어색해서 좋은 거는데. 예. 그리고 그게 그렇다면은 저희가 계속 했던 얘기처럼 반드시 어떤 의도가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그렇죠. 그거를 그냥 뭐 저딴 식으로 안 돼. 저딴 식으로 썼냐라는 그런 게 좀 아쉬운 그런 거긴 하죠. 그 어색하면 왜 어색하게 했을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에는 한국은 문화예술 콘텐츠의 주인이 대중이라는 어떤 인식이 좀 있는 게 아닌가. 그게 좀 강한 것 같아요. 아니 그 왜 주인이에요? 그냥 지 마음대로 싶은 거 만든 거죠. 그러니까 물론 혹평 이런 거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약간 이렇게 뭔가 대중적인 장소로서의 혹평이 주를 이룬다는 거는 약간 이상해요. 그리고 뭔가 조정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요. 그게 좀 자기가 틀리기 싫다는 감각. 그러니까 뭐 유교 사회이기 때문에 공명락 사회 안에서의 스트레스들을 그런 식으로 발현하는 게 아니에요. 되게 웃긴 게 예를 들어 왕사남 같은 영화가 막 1700만 가면 네. 또 이러잖아요. 아, 나는 그 정도는 아니었는데 막 이런 말도 또 나오잖아요. 반대적으로. 아니 근데 그거는 그러니까 어느 나라나 이런 것들이 그런데 제 말은 어떤 거 그냥 예를 들면 왕사남은 전 안 봤지만 약간 그러니까 왕사남을 보는 나라라고 해서 우리나라를 뭐 비하할 필요도 없고 네. 호프를 읽지 못한다고 해서 한국을 비할 필요도 없지만 뭐 현상적으로 봤을 때는 한국이라는 나라는 독해력이 좀 부족한 나라이고 대중적으로 전체적으로 그렇게 했을 때 그리고 어쨌든 문화예술 콘텐츠 같은 것들이 어느 정도는 국가 산업이라고 느끼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를 들면 그런 거죠. BTS, 봉준호 이런 어떤 물론 그런 개인들 또는 어떤 사업의 성취들을 자신의 성취처럼 느끼는 사람이 많은 만큼 어떤 그 콘텐츠가 자신의 어떤 결이나 생각과 다르다고 할 때 더 크게 분노하는 면도 있는 것 같아요. 뭐 그 반대면은 뭐 맹목적 지지도 하겠지만 예를 들어서 그 사람들은 지지를 그러니까 맹목적인 지지가 아니,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지를 안 하고 오히려 네. 그러니까 까면 깠지 맹목적인 지지 같은 경우는 정치 말고는 잘 못 본 것 같아요. 언제든 오히려 배반할 준비가 되어 있는. 네, 그렇죠. 언제든 배반할 준비가 되어 있는. 그가 뭐 그렇게 원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면. 네, 그렇죠. 뭐 유재석이나 박지성이나 나락을 가는 게 생각이 되진 않지만 가려면은 무조건 바로 갈 수 있죠. 그렇지만 뭐 이재명이나 윤석열은 그러니까 물론 윤석열 같은 경우는 나락에 갔지만 나락을 갔다. 어떤 굉장한 어떤 파멸을 상상하기는 쉽지 않죠. 그 지지자들이 항상 그 주위를 둘러싸고 있을 것만 같죠. 그리고 또 아까 말한 것처럼 곡성이 잘 됐고 그게 무슨 한국 역사상 호프의 최대의 예산이라는 뭐라지 제작비가 투입됐다고 나온 순간부터 그 감독도 언급을 했던 것 같은데 갑자기 자기가 무슨 한국 영화에 희망이 된 것처럼 희망처럼 했다는 그것도 웃긴 것 같아. 하필 그 영화가 호프여서. 그러니까 이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뭐냐면 그게 너무 웃겨요. 이 감각도 진짜 웃긴 게 하필 호프야. 이제 봉준호 기생충으로 대한민국을 이제 한번 본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 봉준호가 미키를 좀 망치고 미키는 엄청 586 세대의 작업이거든요. 미키도 좋아합니다. 근데 미키 세븐틴 재밌어요. 엄청 좋아요. 저는. 근데 망치고 뭔가 박찬욱도 약간 좀 잠잠하니까 누군가라도 세워뒀어야 되는 거죠. 그 뭐야? 우리 국뽕을 채울 만한 어쩔 수가 문화예술 없다고, 콘텐츠를 만드는 이 사람이 나머지는 봉준호 박찬욱의 비견되는 감독이 아니었습니다 원래부터. 그렇죠. 근데 갑자기 좀 올려치기가 네. 되네. 그러니까 누군가라도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면 이미 봉준호가 그 뽕을 한번 맞았으니까 이제 못 잊는 거죠. 슬픈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아마도 사실은 저는 지금까지는 되게 톡식하게 나쁘게 얘기를 했지만
다들 어떤 삶이나 한국이라는 이 공연력 사회 안에서의 이 스트레스 같은 것들을 분출할 길을 못 찾고 있는 게 아닐까. 그렇게 했을 때 국가에 의탁하는 것이 어느 정도 뭐 교육적으로도 그렇게 되어 있고 한국 같은 경우는 그렇게 되지 않았을까. 결론적으로 뭔가 호프가 어땠다 저땠다 떠나서 그냥 이게 트래픽이 많이 몰리고 이거 자체가 그거 자체가 그냥 긍정적인 것 같아요. 사람들이 그렇지 않나요? 뭔가 저는 근데 그런 말 별로 안 좋아해요. 아 그냥 그 어떤 논란이 그랬으니 좋다. 이야기라도 많으니 좋다를 좋아하지 않아요. 좋은 얘기를 해야 된다. 좋은 얘기와 그리고 잘못된 건 잘못된다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 그렇게 했을 때 제가 다른 거는 문제라 생각하지 않지만 그 호프에서 비판하는 사람들 중에 이 어떤 내러티브가 이해가 안 된다가 쟁점의 주안점이 되는 사람들은 문제가 있다고 느끼죠. 근데 주로 그게 많아요. 제가 유튜브 콘텐츠 같은 거 보면 그 내러티브에 대한 상상 혹은 뭐 예를 들어서 막 속편에 대한 얘기 자꾸 하고 전혀 전 속편이 중요한 영화 같진 않은데 뭐 속편에 그게 나오면 인정하겠다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합성 같은 것들을 너무 중요시 여기는 게 좀 별로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영화적 그 유명한 연출력 뭐 맥거핀 같은 거는 아예 이해를 못하는 거죠. 뭔가 그런 거 있잖아요. 의도적으로 계속 뭐 할 것처럼 할 때 안 나오는 걸 쓰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영화 언어로는 원래 쓰죠. 네. 근데 그런 거에 대한 뭔가 이런 준비가 돼 있었다면 사실. 그러니까 그거죠. 예를 들면 맥커핀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이 영화를 관통하는 이 단 하나의 장치가 맥커핀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게 반전의 장치로만 책상에 총이 있던 활용이 이런 거 되니까. 그러니까 아마 조금 더 다수의 어떤 이 메타적인 정보를 습득하는데 좀 어려움을 겪는 게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으로.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시네마적인 어떤 체험으로서 그냥 너무 뭐 황홀하게 계속 보여주니까. 근데 뭐 질리게 보여주잖아요, 거의 막판. 그쵸. 그리고 정호연의 어떤 그 아름다움. 멋있죠. 그러면서 이제 재밌는 부분과 그리고 뭐 한국적인 이야기들, 한국의 재난 같은 거. 얘기하면 끝이 없죠. 뭐 저희 얘기했지만 차도 우리나라 차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그리고 왜 AK-47을 네, 갑자기 AK 들고 있고. 그리고 왜 이렇게 총을 잘 알고 아니 왜 한국 경찰이 가죽 잠바를 입고 그래서 힌트 주잖아요. 그래서 황정민이 이거 어디서 난 거예요? 그래서 물어보니까 막 뭐가 그런 걸 중요하냐. 물어보지 말아요. 근데 그런 영화라는 그러니까 거예요. 이미 너무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쵸. 계속 그걸 쫓는 거죠. 그리고 뭐 아예 나중에는 더 과감하게 막 말을 왜 이렇게 잘 타냐고 영화 극중 인물이 얘기를 한다든지. 그쵸. 네. 쟤는 말을 왜 이렇게 잘 타? 네, 그런 거 자체는 엄청 발칙하잖아요. 네. 사실. 그러니까 엄청 제가 이거 호프를 되게 재밌게 본 이유는 그러니까 어느 정도 관객 반응이 나와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쉽고 발칙한 영화인데 이거를 이해 못한다고 열불을 내면 내 생각에는 라는 나쁜 말은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쉽고 이 발칙함 같은 것들 그러니까 이거를 이해 못하면 나홍진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가 제일 재밌더라고요. 근데 저 GV 같은 거 일하면서 많이 들었거든요. 엄청 유명한 감독들이랑 계속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느낌이 들어요. 뭐요? 그냥 아유 중신들 맞습니다. 근데 그렇게 아니, 생각하는 그래서- 이런 느낌 있잖아. 그냥 왜냐면 할만한 느낌 많이 나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감독들이 원래 그런 걸 말하진 않지만 보통 뭐 있든 없든. 그러니까 저도 이제 영화관이나 이런 거를 많이 다니다가 안 간 지 오래됐지만 아직도 되게 중요한 경험 중에 하나가 저는 일단 막 GV 한다고 막 메모장 열고 개질하는 게 사실 제일 싫어요. 가서? 네, 막 무슨 물론 막 자유입니다. 자유예요. 근데 그게 어떤 주류 뭐 배우러 간다는 느낌? 주요한 어떤 배움의 터처럼 된 게 엄숙하잖아요. GV도 뭐 이상한 질문하면 되게 눈총 맞고 이러고. 네, 아니 그러니까 영화가 언제부터 뭐 배움의 터였어요? 그쵸. 그러니까 아니 그냥 일단 만약에 내가 오락이라고 생각하면 오락처럼 보고 그러면 되고 영화관은 즐겁고 엔터테인한 장소지 뭔가를 공부하러 가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런 GV 막 메모를 하고 그러니까 관객 대부분이 메모를 하고 이런 것도 한국의 특징이죠. 한국이라는 나라의 꼴보기 그러니까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아피차퐁 옛날에 국현에서 무슨 이제 스크리닝 데이 같은 걸 했어요. 갔는데 물론 이거는 제가 어느 정도의 선입견이 있어요. 이게 복면을 쓰고 있으니까 말씀드릴게요.
되게 힙하게 예쁘신 여자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대단하다. 그래도 아피차퐁 영화는 되게 유명하잖아. 뭔가 난해 한 걸로 유명하긴 한데. 네네네. 근데 그래서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보면 물론 아닌 사람도 있지만 저는 선입견이 좀 있어요. 아 미인인데 공부 잘하는 거는 말이 안 된다. 그러니까 보통은 네. 대부분은 네. 뭐 약간 되게 특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근데 이제 다 그런 분들밖에 없는 거예요. 되게 나이도 어리시고 되게 미인이시고 되게 특이하다. 근데 교수님들이 아피차퐁 이거 보고 있는데 다 자더라고요. 실제로? 네. 그래서 뭐야 쿨쿨?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이제 이것도 아까 그 소개팅 그때 얘기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아피차퐁을 알고 내가 봤다 또는 본다라는 사실이 중요한 거지. 또는 이 문화 예술적인 웹피 같은 것들을 나한테 편입시키는 게 중요한 거지. 뭔가 그렇게 느껴졌어요 저는. 그러고 그 사람들이 만약에 친구들한테 가서 나 보다가 잤어 이러면은 인정이야 차라리. 그러니까 근데 안 그러시. 아니 졸려요. 아피차퐁 저도 네. 꾸벅꾸벅 졸면서 봤어요. 네. 근데 이렇게 제가 뒤에 봤거든요. 제가 한 3개월 정도였는데 뒤에 봤는데 대다수 자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알죠? 이렇게 꾸벅꾸벅 졸다가 보는 거랑 네. 이거랑 다르잖아요. 아니 놔버린 거랑. 네, 놓은 거랑 다르잖아요. 많이 놓으시더라고요. 되게 그거 자체가 뭔가 영화의 완성 같은 느낌이 네. 있네. 네, 그러니까 이게 참 쉽지 않습니다, 진짜로. 전 갑자기 생각났는데 전 호프에서 좀 킹받았던, 그러니까 안 좋은 게 아니라 네네. 그 장면 중 하나가 마지막 많죠. 마지막 시퀀스에서 그 다 같이 경찰차 타고 계속 도망가잖아요. 네. 근데 거기서 알라의 요술봉 나오잖아, RPG. 네네. 근데 그걸 안 쏘더라고 끝까지. 아 그죠, 일부러. 전 그걸로, 그러니까 그것도 뭔가 이거 진짜 안 쏘는구나 약간 이런 막. RPG를 나중에 한번 그 유탄이 아니라 RPG를 아가레다 박나보다. 그래서 진짜 죽이나 보다 얘 마베유를. 근데 죽어도 안 할게. 근데 죽어도 안 쓰고 결국은 그 유탄으로 끝까지 하더라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태클을 걸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그 태클이 코미디의 장치이기도 하지만 그냥 영화를 알려주고 있는 네, 방식이에요.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묻지 말고 네, 진짜. 그냥 즐기고 뭐 관념이라는 게 물론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상상한 어떤 레퍼런스들을 엮어서 어떤 관념들이 자기만의 레퍼런스가 있겠지. 네.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그냥 지금 이 쫓고 쫓기는 네. 추격전과 외계인이 누구지? 라고 하는 이 게임을 우리 같이 하자. 네. 라는 거예요. 그쵸. 그게 너무 재밌었고. 그 뭔가 아까 한국 관객 이런 거 얘기했으니까 스무스하게 네. 그 BTS 얘기를 한번 이어가볼까? 아, 그래미. 그러니까 사실 뭐 제대로 정확하게 얘기하면 제가 그거에 대해서 엄청 많은 걸 지금 찾아본 상태는 아닌데 저 아예 안 찾아봐요. 그냥 제가 아는 건 그래미가 이번에 뭐 다음 시상식이겠죠? 부터 네. 아시안 뭐 팝, 뭐 베스트 팝, 뮤직 뭐 이런 걸 만들었다는 거죠. 그쵸. 부문을 만든 거죠. 마치 뭐 아카데미 외국인 영화. 그쵸. 처럼? 그런 거를 만든. 그래서 이거에 대한 반응으로서 BTS가 보이콧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무슨 이번 앨범인지 모르겠는데 앨범에 막 가사 같은 게 엄청 화제가 됐대요. 어떤 노래가 있더라고요. 그래요? 근데 거기에서 어떤 유명한 뭐 가사가 이런 게 있어. RM 랩 파트였던 것 같은데 뭐 눈만큼 너네들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약간 아시안의 정체성을 다룬 이런 가사가 있는 노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게 좀 바이럴이 되고 있대. 여기까지고 뭐 어떤가 이게. 그러니까 좀 재밌는 게 저희가 뭐 항상 그 주류를 어떻게 들어가냐의 문제를 계속 우리가 생각했는데 네. BTS는 이제 그걸 이미 따고. 그렇죠. 사실은 주류를 이미 땄죠. 네. 그러니까 할 수 있는 행동인 거잖아요. 아, 그럼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엄청 흥미롭거든요. 굉장히 대단하죠. 그쵸. 그래서 어떠신지 그냥. 저는 무한 지지. 그거 아시죠? 그래미가 원래 랩 힙합도 따로 뺐었다가 보이콧 한번 당했었던 거. 그러니까 베스트 뮤직으로서 안 하고. 네. 그쵸. 그러니까 그냥 그런 거에서 그러니까 인종차별이 저열한 이유는 그러니까 와가지고 칭칭총 하는 애들도 저열하지만 그것보다 은은한 애들. 은은하게 하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이 동남아 사람 보면서 은은하게 하듯이. 네, 그렇죠. 그런 것들이 저열한 거죠. 그리고 그래미 같은 경우는 그런 것들이 안 그래도 지금껏 너무 오랫동안 얘기가 보여준. 근데 전 이런 게 좀 짜증나는 게 아무리 이래도 그냥 아니라고 우길 것 같고 우기면 그만이에요. 그렇죠. 근데 네. 그게 되게
중요한 문제예요. 왜냐면 예를 들면 그러니까 그쵸.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했을 때 벌을 어떤 방식으로 줄 수 있지라고 했을 때는 저는 그래서 K-pop 팬덤이 한 게 좋은 것 같아요. 예를 들면 K-pop의 제일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자신의 가수를 홍보를 해야 돼요. 팬이 돈을 벌려주는 거를 팬이 기뻐해요. 그래서 아이돌인 거겠죠. 근데 이제 그런 식으로 했을 때 팬의 어떤 행동력이라든지 활동성이 다른 어떤 그 음악 가수들의 장르 팬들보다 장르 팬들보다 훨씬 더 강력해요. 예를 들면 제이팝 마피아가 신곡이 나왔어요. 한 14시간 지났거든요. 조회수 700몇 회 나옵니다. 제가 봤는데. 700만 말고 700 몇 회 나와요. 그 정도 음악을 하는데도. 네. 그니까 그런 거를 보면은 K-팝은 말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BTS 이번에 음악 하나 만들어줬잖아. 이번 앨범에. 네, 화제됐어요, 되게. 그런 식으로 풍화시 하잖아요. 네. 그걸로 몇 천만 원 바로 벌고. 그러니까 물론 K-팝도 무조건 쪽으로 좋다고 하는 거 아닙니다. 제 얘기는. 그러니까 되게 거시적인 시점으로 봤을 때 그렇지. K-팝은 또한 어떤 그런 음악 같은 것들에서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위치 같은 거를 점하기 위해서 대규모 자본이 흐르고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그런 음악들을 다 K-팝 안으로 흡수하죠. 이건 절대 문화 예술적으로 좋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쵸. 막 뭐 코르티스 같은 애들이 무슨 이번에 또 냈던데. 네, 뭐 그런 걸로 멤피스 하나 했던. 네, 맞아요. 주 CJ 데리고 와가지고. 그니까요. 그런 식으로 또 편입하는 거잖아요. 그니까 그쵸. 좀 개걸스럽죠. K-팝은 뭔가 음악적으로 봤을 때. 근데 전 그게- 느낌이 그래요. 인식. 저는 근데 그 개걸스러움이 K-팝스러움이라 생각을 했는데 네. 요즘은 뭔가 그러니까 그 개걸스러움을 넘어서 좀 이 스페시픽한 어떤 컨셉이 만약에 있어요. 예를 들면 그냥 폴리티스 예를 들면 네 스캇이랑 하든지 뭐 네. 누구를 데려오든지 뭐 예를 들면은 물론 좋은 음악이라고 하지만 저는 막 음악을 잘 안 들어요 저는. 근데 음악이라기보다 저는 이거를 모습을 더 많이 보고 네, 현상을 네, 네. 많이 본다 했을 때 예를 들면 그 누구죠? 메카톡이었나? 그 세븐틴의 무슨 버논인가? 랑 어쨌든 두 명이 나와서 둘이 된 앨범 같은 거? 네네네. 근데 뭔지 그거 알아요. 그 프로듀싱을 그 블레이드나 뭐 이런 애랑 많이 하던 애가 해줬어요. 근데 아. 진짜 그냥 걔 노래예요. 그냥 네. 거기서 나와서 퍼포먼스만 하는 거예요. 네. 퍼포머로서. 네, 그쵸. 근데 그게 되게 뭐 좋은 음악이라고는 하더라고요. 근데 뭐 저는 잘 모르겠고. 그렇겠죠. 좋은 음악 하는 그냥 애가. 그거 돈 많이 써가지고 걔 데려와서 그거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솔직히 말을 하면. 그냥 무대를 바꾼 거죠. 그냥 데리고 온 거죠. 그냥. 네. 그러니까 그 플레이어가 변화할 때마다 그렇다면 이렇게 변하거나. 맷 프록시? 아니 메차톡인가 그럴 거예요. 아, 메차톡인가. 모르- 메카톡인가 메차톡인가. 그러니까 맷 프록시는 그 사람이다. 코르티스랑 약간 비프라 해야 되나? 왜냐면 아 누가 또 막 뭐라 했잖아요. 막 찾아가가지고 막 코르티스가 너 노래 듣는다. 했다 했더니 걔가 오히려 나는 걔가 존나 싫어. 누군데 난 K-팝 존나 싫어한다고. 50명이 만드는 음악 하나에 50명이 만드는 거. 그니까요. 그걸 음악이라 할 수 있냐? 제 생각도 똑같아요. 그거는 뭔가 상품의 개념이죠. 그쵸. 거의. 그쵸. 그럼 뭐 50명이 그 음악에 대한 걸 50분의 1씩 가져갈 거예요? 가져가겠죠. 근데 그게 좀 웃기죠, 뭔가. 그러니까 물론 영웅적인 한 명의 어떤 프로듀싱을 한다라는 거가 중요하다라는 건 아니지만 그쵸. 그건 그리고 여러 명이 붙어서 좋은 작업물을 낼 수도 있다 생각하는데 저는 그냥 그거요. 그러니까 되게 좋은 협업의 방식 우리 다 알잖아요. 네. 허키 인간적이고 허키 시바세키 네. 뭐 이런 사람들이 하는 협업의 방식을 상상을 하면은 K-팝의 협업의 방식이 얼마나 인간이 소외되는 방식. 그쵸 얼마나 비인간적인지 알 수 있을 겁니다. 화장실 좀 갔다 왔어요. 네 마지막 영화 얘기 재밌게 했고 네. 마지막 그건 뭐냐면 BTS 얘기를 했잖아요. BTS 얘기도 했고 저번에 제가 얘기했던 거거든요. 술 먹을 때. 네. 그러니까 제 고향 친구들과 네. 그런 얘기 했잖아요. 뭐 저도 아는 고향 친구 계속 어울리는 그러니까 그렇게 맞지 않을 텐데 뭐 계속 어울리는 거에 대한 얘기 막 했었잖아요. 말이 안 통하니까. 네. 근데 최근에 만났거든요. 네. 근데 어떤 에피소드가 있었냐면 그냥 말 적당히 통하고 뭐 옛날 얘기 계속 그러니까 하고. 그거를 일단 얘기해줘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어떤 느낌인지. 그리고 네, 그런 걸 너무 얘기해야지 생략됐네. 어떤 느낌인지 알 수 너무 있어요. 생략됐네. 네. 일단 저는 이 친구랑 같이 춘천 출신인데 거기
애들이 뭐라 해야 될까요? 약간 그러니까 준 양아치? 흔히 말하는 그 남중 남고 이런 스타일의 남자애들이고 그러니까 흔히 생각하는 있잖아요. 2030 이대남. 그 이대남 느낌이죠. 뭐 그게 좋은 의미든 나쁜 의미든. 네. 저도 어떻게 보면 그러겠죠. 근데 저도 그렇고. 근데 그렇게 저는 뭐 어느 순간부터 학교 졸업하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중고등학교는 선택지가 없잖아요. 네, 그죠. 저는 거기에 있고 그 학교에 다녀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걔네들이랑 친해지는 경우가 있고 그렇다고 그게 무슨 지금 와서 친해지면 안 됐어 이런 건 절대 아니고요. 네. 그렇게 잘 지냈고 가장 친한 친구들이죠. 근데 뭐 대학교 때부터 저는 뭐 서울 오게 되고 그런 친구들도 있고 그렇지 않은 친구들도 있으니까 그렇지 않은 친구들이 대부분이죠. 춘천이니까. 그쵸. 네. 그렇고 솔직히 그 시간도 이제 거의 10년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다르게 산지. 그죠. 그러니까 이제는 솔직히 그 전처럼 제가 걔네들이랑 이제 같은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상황이 그죠. 가치관이나 이런 것도 걔네도 다 다르겠지만 이렇게 또 크게 봤을 때도 뭔가 그렇죠. 그러니까 저도 자연스럽게 자주 만날 수가 없으니까 뭐 계속 만나자고는 하죠. 이건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네. 아무튼 연락이 오는 거니까. 그죠. 제가 막 그렇게 살가운 스타일도 아닌데. 그래서 뭐 6개월, 길게는 1년에 한 번 이렇게 보는 친구들이에요. 근데 최근에 만났는데 잘 놀았어요. 말 적당히 안 통하지만 흔히 그렇듯이 막 옛날 얘기 친밀감을 예, 기반해서 옛날 얘기 하면서 그리고 또 걔네들 만나면 술을 많이 많이 먹게 돼요. 무조건. 한남 특이죠. 예, 저도 좋아하긴 지방 하지만, 한남 특이죠. 예, 술을 좋아하죠. 많이 먹었고 네. 좋았어요. 재밌게 가는데 가는 길에 애들이 이제 귀갓길에 각자 다르게 가요. 저는 그때 지하철 거의 막차 타고 가고 있었는데 애들이 기분 좋으니까 막 영상 통화하면서 간 거예요. 카카오톡 그 보이스 톡이 단체가 되더라고요. 네. 그걸 하는데 저도 많이 취한 상태라서 전혀 몰랐어요. 그래서 그냥 저도 기분 좋게 애들이랑 막 조심히 가라 이러면서 했는데 그걸 제가 기분이 좋으니까 캡처해서 여자친구한테 보냈는데 한 친구가 1배 손가락을 하고 있었던 거야. 아 진짜로? 아는 사람이야. 아는 애인데. 예. 근데 저는 네. 뭐 실드가 아니라 계속 걔는 1배 말을 막 해요. 실제로는 그래도 안 하는데. 네, 뭐 단톡방이나 이런 데. 언어가. 예, 네. 가장 좋게 생각해도 장난으로도 좀 안 했으면 좋겠긴 하죠. 네. 그 이상하게 걔네가 오히려 고등학교 때보다도 더 심해지는 거예요. 와, 원래는 일본은 약간 고등학교 때 통하는 언어 느낌. 오히려 그때는 없었던 수준이고. 그러니까 그냥 뭔가 어느 순간 그게 그냥 심지어 몇 명은 뭔지도 잘 몰라요. 그 단어나 그게 칭하는 게 뭔지 모르는데 혼자서 그냥 그런 어감이나 그런 게 뭔가 마치 초딩 중딩처럼 그냥 자극적이어서 그렇죠. 그렇게 하는 건지 인터넷 보니까 모르겠는데 저는 진짜로 손을 다 걸고 대꾸도 안 하거든요. 그런 거 그냥 무시해요. 근데 어쨌든 아무튼 근데 그런 상황인데 걔가 심지어 이렇게 행동을 하고 있던 거야. 그 손 동작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걸 저는 몰랐는데 여자친구가 보고 하는 거야. 그래, 내가 이걸 봐야 되냐. 그래서 한 번 더 그런 얘기가 나온 거예요. 적어도 얘는 진짜 이제 안 만났으면 좋겠다. 근데 저도 그걸 들으니까 뭔가 저도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내가 이런 장난까지 받아들여야 되나? 이런 느낌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 자체가 기분 나쁘지 않더라도. 다 정왔어요. 아 그래요? 어쨌든 네. 그것도 얘기하지. 네네. 그래서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됐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은 해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는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친구가 뭐 못된 장난을 한 것도 맞고 하지만 더 이상 만나지 않는 거를 판단하는 거는 그래서 당신이 해야 된다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래서 생각을 하게 된 거죠. 판단을 했다기보다. 근데 이제 그런 진짜로 손절을 할까 말까. 왜냐면 아무리 걔가 실제로 뭐 그런 생각을 안 갖고 있고 그렇다 하더라도 그래도 저는 이제 뭔가 받아들이기 힘든 것 같아요. 저도. 맞아요. 그래서 이제 좀 진짜 말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만약에 그냥 경중을 따져도 전 이제 솔직히 여자친구가 더 중요해요.
아 근데 그러면은 무조건 손절해. 그리고 뭐 이렇게까지 해서 걔네를 이렇게 하고 싶지 않고 옹호하고 싶지도 않고. 근데 그 주변 애들은 아마 그러겠죠. 너가 뭐 여자친구한테 말을 잘 해라 그런 애 아니고. 근데 그거를 왜 내가 계속 얘기해야 왜 해야 되냐고. 그쵸. 그럼 이제 좋은 애가 아닐 수도 있는 거죠. 그쵸. 네. 그쵸. 당연히 사람이 입체적이니까 어떤 부분은 어떤 사람보다 훨씬 괜찮죠. 저보다도 좋은 면이 있을 거예요, 그 친구도. 맞아요. 근데 이 면은 아닌 거죠. 그래서 그때 저희 술 먹을 때도 이게 약간 이야기 거리였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때는 제가 막 계속 저항했잖아요. 왜냐면은 이거는 또 뭐였냐면 저희가 이제 또 아는 제 여자친구와 이 친구 여자친구 해서 총 4명이서 술을 먹다가 이제 린치를 했습니다 거의. 그렇죠. 근데 별로다. 합리적이죠. 좋지 않다. 저는 애초에 좀 그 친구들이 질이 막 좋지 않은 거 저는 아니까. 아니 뭐 범죄자들은 범죄자는 당연히 싫을만 하다. 약간 이런 입장이었죠. 뮤추얼 프렌즈들이니까 알잖아요 실제 알죠. 모습을. 그러니까 저도 누가 삼자가 봐도 안 맞을 것 같아요. 제가 봐도 안 맞는 애들이랑 있는 느낌. 근데 나이 먹으면 그런 일들이 훨씬 더 많아지는 것 같아요. 내 위치, 뭐 내 어떤 누구, 뭐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다 많겠죠. 그 단적인 예로 제가 이 친구랑 이렇게 지금 1시간 동안 이렇게 떠들잖아요. 이런 얘기를 불가능해요, 걔네랑. 당연히 안 되죠. 아예 뭐 그냥 이러겠죠. 재밌냐 그거? 난 재밌었는데 하고 이러고 끝나는 거예요. 걔네 더 궁금해하지도 않고 말해도 뭐 그러니까 그런 거죠. 그러니까 뭐 여자친구를 사귀었는데 여자친구랑 내가 좀 안 맞는 거죠. 그쵸. 맞으면 나랑 말 잘 통하면은 여자친구가 되는. 그래서 진지하게 생각을 하게 됐고 말하고 싶었어요. 뭔가 제 입장에서 조금 뭔가 좀 큰 그런 큰 거였어요. 일이었다? 큰 뭔가 전환 같은 거였어서. 근데 너 성격이 그럴 것 같아. 이게 그러니까 클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피부로 느낀 건 처음이야. 뭔가 이 관계에 대한 게 이렇게 뭔가 저는 정리를 해야 되는 경우. 고등학교 때 다 왕따를 당해서 이제 어쩌다 보니 손절이 된 입장에서는 저는 잘 됐다 느낄 때가 많습니다. 솔직히. 오히려? 네, 그냥 불편한 상황에 있는 거가 사실 스트레스잖아요. 그쵸, 그리고 아무리 싫고 별로고 이제 손절할 거라고 내가 마음을 먹더라도 그래도 친구고 뭐 어떤 면에서는 좋은 긍정적인 마음이 있고 하기 때문에 스트레스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엉켜 있는 거죠. 맞아요. 되게 끈덕끈덕하고. 다 그런 일들이죠.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제가 무슨 갑자기 막 통보식으로 전화해서 뭐 그렇게 그런 관계를 통역적으로 정리할 그런 계획도 없고 제가 그런 성격도 가지고 있진 않지만 아무튼 제 입장에서 뭔가 정리를 하려고요. 좋은 생각입니다. 뭐 앞으로 그러면 진짜 제가 말한다든지 진짜 안 했으면 좋겠다. 뭐 이제 걔가 뭐 화내던지 나한테. 그렇죠. 뭐 갑자기 제 여자친구가 이상한 애다. 장난인데 이러면은 저도 이제 거기에 대한 가는 거죠 이제. 대응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 이렇게는 못할 것 같아요 이제 미중이랑. 근데 분위기 바꿔서 아까 저희 처음에 막 소개팅 얘기했었잖아요. 네네. 근데 그분한테 답장이 와가지고. 봤나요? 대충만 봤어요. 이제 좀 끊어도 될까요 혹시? 네 이제 끊을게요. 여기까지.